표리부동 논란 끝 인권 변호사 심야 사퇴. 조수진 후보자의 이 페이스북 내용 한번 보시죠. 사퇴를 했습니다.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자기 해명을 하고 있고요. 국회의원이 되면 모든 일을 다하려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가 달랐던 것 같다라며 당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며 후보자에서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입장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건 국민들께서 판단할 문제다라며 공천을 취소하는 일은 없다라는 입장이 강했습니다. 입장이 한밤중에 바뀐 건데요. 일단 어제 이 대표 입장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후보들 지금 별 해결한 후보 많지 않습니까? 부동산 투기를 잘해야 거기는 인정받는 것 같아요. 부동산 투기꾼 또 막말 잘하는 사람들 특히 유난히 많은 후보가 이 대한민국 국민인가 의심스러운 사람이 많습니다. 입도 히로부미는 잘 키운 훌륭한 인재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또 반일 감정은 열등식이다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국가 간이 의심스러운 일본 사람 위장 일본 사람 아닌가 위장 한국인 아닌가 싶은 그런 후보에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조수진 후보쯤이야. 아니, 저쪽에 해교한 후보가 더 많지 않느냐라며 이 논란 살짝 덮고 가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왜 마음이 바뀌었을까 궁금합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왜 바뀌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조수진 변호사는 제가 보니까 그 변호인으로서 충실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성범죄에 있어서도 뭐 피해자다움 얘기를 했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후보자다움이 없었던 거죠. 아, 후보자 다음이 없었다. 그런데 이 대표 주장대로라면 네. 저쪽에 해교한 후보가 더 많기 때문에 네. 우리 쪽 조수진 후보쯤은 해교하지 않다라는 말로 들리는데 한밤중에 자세히 생각해보니 아, 이쪽이 더 해교하다라고 마음이 바뀐 걸까요? 이제 1+1이 자꾸 생기는 거죠. 예.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다른 그 변호 활동 속에서 네. 결과적으로 뭐 보면 이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사업자의 권익을 앞섰다든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얘기하는 단순한 후보자다움이 노무현 재단 이사다움도 없고요. 예. 인권 변호사다움도 없고요. 예. 후보자다움이 없는 거예요. 공익적 민주당 최소한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의 후보가 될 만한 그리고 강북 유권자다움도 없는 거예요. 네. 투표권도 없는 사람이 투표권도 아무것도 없다.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오후까지만 하더라도 이 대표는 적극적으로 문제없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거는 그러면서도 한 발씩 뺐죠. 국민의 눈높이라든지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서서 네. 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최소한 이재명 대표도 양심이 있다면 성치훈에 비하는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여성 그 서대문 청년 공천할 때 그냥 법원에 정인으로 나와서 한마디 한 거 가지고 여성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문제 삼아서 후보로 그냥 사퇴시킨 거잖아요. 지금 이 문제는 조수진 변호사 문제는 그보다 훨씬 심각한 예. 문제라고요. 근데 뭐 상대방을 겨냥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서로 양당 간에 하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하면 조수진 변호사의 문제는 정말 진지하게 여성 단체들이 또 저런 사람이 어떻게 여성 가점을 받아? 여성다움이 있나? 여성 변호사로서의 어떤 여성다움, 인권 변호사 노무현 재단 이사로서의 다움 다 상실했다. 후보자다움, 강북을 후보다움, 네. 여성다움. 네. 지금 여성 단체가 그렇게 얘기해요. 예. 저 사람이 25점 가점을 받을 자격이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을 대표하는 네. 여성 신인 가점을 받을 만큼의 자격이 있는가의 문제.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계속 이걸 놔주면 하나의 문제로 덮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네. 그걸 당에서 판단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밤사이에 기류가 확 바뀐 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가 조카 살인 사건을 변호하는 것과 닮은 꼴 아니냐라고 말이죠.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초등학생이 강간 피해를 당했는데 아버지가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식의 변호를 그런 뉘앙스의 변호를 하는 경우는 상식적으로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그게 한두 번입니까? 이런 행동들이 저 당에서는 용인될 수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기 조카가 잔인하게 자기 사귀던 사람의 가족을 죽였던 사안에 대해서 데이트 폭력이라고 말하고 그걸 변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생각은 이분 조수진 씨 하나가 특이한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져서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김주영 의원님 무언가 여론이 심상치 않다라는 걸 민주당도 밤사이에 좀 감지했던 것 같습니다. 이 대표가 저렇게 발언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정도가 뭐가 문제냐. 해교한 후보 더 많다. 그냥 계속 밀고 가자라는 기류였을 것 같은데 네. 조수진 후보자의 발언들이 쭉 나오면서 야 이거 밤사이에 이대로 가다간 강북 선거뿐 아니라 큰 선거에 영향 줄 수 있겠다. 더군다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대표 조카 살인 사건 변호한 것과 닮은 꼴 아니냐. 저걸 민주당에서는 용납하지만 우린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이 도덕성과 관련된 지적도 나왔고 이거 안 되겠다. 이런 판단했을까요? 밤새? 문제가 점점 심각해졌죠. 그러니까 아마 19대 총선에서 김용민 막말의 악몽이 떠올랐을 겁니다. 예. 제가 누차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그때 후보 사퇴시키지 않고 끝까지 완주했거든요. 그래서 MB 정권 심판의 그 열망이 굉장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패했어요. 127석밖에 못 얻었거든요. 그런 그 상황이 떠올랐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러 경로의 문제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여성단체가 그냥 뭐 여성단체 연합들이 다 들고 일어났고 또 청소년 뭐 단체에서도 들고 일어났고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는 후보 등록 첫날이고 이미 이제 다리를 건넜다라고 조금 안이하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당에서. 그러다가 이 문제의 심각성이 점점 더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여러 매체에서 다양한 새로운 그 뉴스들을 그냥 단독으로 보도하는 게 이제 계속 연달아 나왔잖아요. 어제 저녁 무렵에 다. 그래서 그 새로 터져 나온 문제들이 이게 심상치 않은 보도 내용들이었고 당에서 판단하기에도 이게 비단 강북이 아무리 민주당에 좀 유리한 지역이라고 합니다만은 전체 판세에 미칠 영향은 이거 정말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밤사이에 사퇴에 이르는 게 아닌가 싶은데 글쎄요, 이제 성인지 감수성, 또 인권 감수성 이런 측면에서도 저는 조수진 후보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적절했고 네. 빨리 결정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아주 쉬운 검증조차 생략한 채 혹은 부실히 검증한 채 박용진 의원을 찍어내려 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 강북을의 공천 논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후보자 등록 마감인데 후보자 등록 마감 그 순간까지 강북을 공천 논란, 비명행사 논란, 정적 제거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